서울의 심장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기로 소문난 에로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박씨 가문과 그들에 비하면 아직 베일에 쌓인 김서연이라는 여성의 결혼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은은한 아이보리와 골드톤으로 장식된 홀 내부를 가득 채웠고, 테이블마다 놓인 탐스러운 생화 장식은 최고급 향수를 뿌린 듯 향긋한 내음을 풍겼다. 하객들은 대한민국 상류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그들의 값비싼 의상과 보석들은 홀의 화려함을 더욱 강조했다.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아름답게 드러냈고, 길게 늘어뜨린 베일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성된 화장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눈앞의 화려한 현실 너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아가씨,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드레스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헬퍼가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다는 말, 오늘 수없이 들을 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미묘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박지훈을 사랑했다. 유쾌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가진 남자. 명망 높은 법무법인 천군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태강건설의 외아들. 배경만 보자면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법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서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었고,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최명희 여사였다. 태강건설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처음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노골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만날 때마다 서연의 배경과 집안에 대해 은근히 캐묻거나 그녀의 취향과 행동 거지를 사사건건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초의 여사의 태도를 모르는 척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오늘 이 결혼식장에 감도는 냉랭한 기운의 근원지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지훈의 여동생이자 서연에게는 시누이가 될 박지혜가 얼굴을 내밀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곧식 시작할 텐데. 지혜는 서연과 비슷한 또래로 활달하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오빠의 선택을 존중했고 서연에게도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응, 거의 다 됐어. 지혜 씨도 오늘 정말 예쁘네. 서연이 부드럽게 답하자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언니,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언니죠. 우리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니까. 언니가 오빠랑 행복하게 잘 살면 결국 엄마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지혜의 위로가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국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내색하지 않고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와 함께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로 향했다.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서연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느껴지는 시선들을 감지했다. 최명희 여사가 앉아있는 가장 앞쪽 테이블에서 비롯된 시선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례는 지훈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원로 교수가 맡았다. 점잖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주례사가 이어졌고, 서연과 지훈은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의 서약을 했다. 지훈의 따뜻한 눈빛과 굳게 잡은 손의 온기가 서연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어쩌면 지혜의 말처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였다. 지훈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 역시 지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려던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조용하던 식장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최명희 여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고 서연의 아버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굳은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갑자기 왜?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하객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서연을 향해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박지훈, 내 아들 네가 정말 이 여자의 실체를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 여자는 고작 길거리에서 물건이나 파는 그런 천한 노점상 출신이다. 그런 저급한 배경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가문의 셔츠 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순간 거대한 종이 울린 듯 식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음악도 멈췄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노점상 출신, 천한 것, 저급한 배경.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꽂혔다. 하객들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과 최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몇몇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손에 끼워주려던 반지를 들고 있었고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된 듯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하얗게 질린 손등 위로 파르르 떨리는 미세한 경련이 그녀가 느끼는 충격의 깊이를 짐작케 했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최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다 알아봤다. 내년이 아무리 과거를 숨기고 고상한 척 연기해봤자 내 근본은 변하지 않아. 어디서 그런 더러운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내 아들을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절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최 여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서연의 부모님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최 여사의 광기에 묻혀버렸다. 몇몇 하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최명희 여사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허공을 향하지 않았다.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정면으로 최명희 여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아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섬뜩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식장을 내리눌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천안 노점상 출신이라는 신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파국의 끝이 어디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최명희 여사의 폭언이 휩쓸고 지나간 그랜드 볼룸은 일순 모든 소리가 증발한 듯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마저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의 정적이었다. 하객들은 방금 자신들의 귀로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스캔들을 직감한 듯 굳은 표정으로 신부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신랑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악, 불신, 그리고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지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쪽은 사랑하는 여자, 다른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 어느 쪽도 쉽게 놓을 수 없는. 그러나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는 두 여자 사이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 어떤 날인지 잊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리려 했지만 최명희 여사는 이미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여자가 어떤 근본인지 하객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저런 계집에게 속아서 속다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훈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최 여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김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스며있는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 폭로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리라 믿는 듯 했다.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훨씬 더 격이 맞는 다른 집안의 딸과 아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뒤틀린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단상 위. 김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의 손에 끼워주려던 결혼 반지는 어느새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 힘없이 들려 있었고 순백의 드레스 자락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유일하게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깊고 검은 눈동자였다. 그 눈동자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차갑고도 날카로운 빛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냉철한 결단을 내린 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최명희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시선이었다. 최 여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금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까지 것이 뭘 어쩌겠냐는 듯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드레스 소매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는 듯 싶더니 이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브로치 뒤편에 아주 작은 버튼을 한번 짧게 눌렀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미미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지훈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오직 서연 자신만이 그 작은 클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부르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 작은 행동은 앞으로 30분 안에 이 결혼식장을,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최명희 여사를 향했다. 이번에는 희미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것은 조롱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초월적인 미소였다. 애어머님, 드디어 서연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맑았다. 조금의 떨림도,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존경하는 어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처럼. 이 기막힌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하객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 여자가 미친 건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린 건가? 하지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홀 전체를 압도했다. 최명희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정정내까짓게 뭘 안다고 정정을 해.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출신이 맞습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식장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서연 씨,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그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부축했다. 최명희 여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다거나 저급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강한 힘이 실렸다. 제가 길에서 물건을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작은 좌판 위에서 저는 돈의 가치와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고 정직한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연의 담담한 고백에 몇몇 하객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특히 연배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님, 사람은 배경으로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닐까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최명희 여사를 향했다. 최 여사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기세는 한풀 꺾인 듯 보였다. 서연의 당당함과 논리정연한 말투가 그녀를 조금씩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아드님을 홀렸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 목에 걸고 있는 이 목걸이,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이 결혼식장의 대관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제 힘으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뭐라고 최명희 여사의 눈이 커졌다. 내년이 감히 사실입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길 위의 소녀가 아닙니다. 물론 제 사업이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태강건설만큼 거대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며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저 젊은 여인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말하는 사업이란 또 무엇인가? 지우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늘 겸손했고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에 대해 과시하는 법이 없었다. 바로 그때 식장 뒤편에서부터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그를 제지하려는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소란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한 남자가 경호원들을 해치고 단상 근처까지 달려왔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몹시 다급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대표님, 김 대표님, 남자는 서연을 향해 외쳤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최명희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저건 또 뭐야? 어디서 이런 무례한 자가?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러나 서연은 그 남자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윤 실장님. 윤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 PC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대표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서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액정 화면에는 긴급 뉴스를 알리는 붉은색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는 내용의 기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간은 정확히 최명희 여사가 폭언을 시작한 지 약 20분 정도 흘렀을 뿐이었다. 아직 10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는 김서연의 눈매가 가늘게 휘어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희미한 미소는 더욱 깊어졌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면 속 붉은색 헤드라인은 단독 한국계 익명 투자자 S 글로벌 IT 기업 A사 정역 인수라는 충격적인 문구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근 몇 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던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A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M&A 되었으며 그 베일에 쌓인 인수 주체가 바로 S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한국계 신흥 투자자라는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윤 실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흥분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A사 인수권은 극비리에 추진 중이셨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윤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예상보다 조금 빨랐을 뿐이에요. 윤 실장님,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최명희 여사와 그리고 경악과 혼란에 휩싸인 하객들을 향했다. 가면 뒤의 진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의식은 잠시 먼 과거로 향했다. 16살의 겨울이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새벽. 어린 서연은 남대문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손수 만든 알록달록한 머리핀과 액세서리들이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는 그것들을 예쁘게 진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오래였고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지도 벌써 1년째였다. 노점상이라는 이름표는 그렇게 그녀에게 붙여졌다. 학생, 이거 얼마야? 두꺼운 외투를 입은 아주머니가 머리핀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다. 서연은 입김을 호흡을며 최대한 밝게 웃어 보였다. 1,000원이에요. 아주머니, 직접 만든 거라 튼튼하고 예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작은 좌판을 그냥 지나쳐갔다. 때로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좌판을 걷어차는 취객도 있었고,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몇 푼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 서연은 그 모든 멸시와 동정 속에서 세상을 배웠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폐지 더미 속에서 낡은 경제학 원론책을 발견했다. 글자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이해할 수 없는 공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막연하게 꿈꾸던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 때로는 손님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어설픈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건을 팔기도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잣돈과 몇 권의 낡은 책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생존 본능과 세상을 읽는 날카로운 직관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좌판을 끌던 시절의 도끼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다. 그녀의 노점은 더 이상 길바닥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 치열한 금융시장이 그녀의 새로운 노점이었다. 몇 년 후, S라는 이니셜을 쓰는 젊은 투자자가 여의도 증권계 혜성처럼 등장했다. 아무도 그녀의 실체를 몰랐지만 그녀가 손대는 종목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필요한 관심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투자는 생존이었고 치열한 싸움이었다. 다시 현재 최명희 여사는 서연과 윤 실장이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기사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글로벌 IT 기업 인수, 천문학적인 금액. 설마 저 기사가 이 계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저게 다 무슨 쇼냐 내년이. 어디서 저런 배우까지 고용해서 연극을 꾸미는 개냐 내가 내년에 더러운 수작에 넘어갈 것 같아.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이 언급한 사업이라는 것이 고작 동대문에서 옷이나 떼다 파는 수준일 거라 지레짐작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지우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재력이나 사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세계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편협한 시각에 얼마나 쉽게 동조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최명희 여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 실장님은 제 배우가 아니라 제 자산 관리와 투자를 총괄하는 S&K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매니저입니다. S&K 인베스트먼트, 금융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나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신생 투자사의 이름이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와 놀라운 수익률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기사, 예, 맞습니다. 제가 A사를 인수한 그 S입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천하다고 말씀하신 그 노점상 출신 김서연이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선언이었다. 최명희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며느리감 후보의 어머니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까짓게 어떻게... 어머님께서는 제 과거만을 보셨지만 저는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겉모습만을 판단하셨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하객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올렸다. 화면 속에는 A사의 로고와 함께 M&A 계약서에 서명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 떠 있었다.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그 우아한 실루엣과 단호한 분위기는 단상 위에 김서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식장을 휩쓸었다.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소리들이었다. 몇몇 경제계 인사들은 이미 S&K 인베스트먼트와 S라는 이니셜의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눈앞의 신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천안 노점상이라는 이름표, 이제는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최명희 여사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진정으로 천한 것은 가난한 배경이 아니라 편견과 오만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 마음이니까요. 그 순간 식장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S&K 인베스트먼트라는 금빛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고 곧이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 사이를 지나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는 놀랍게도 현직 국무총리가 서 있었다. 고요하던 그랜드 폴룸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등장했을 때 식장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S&K 인베스트먼트라는 금빛 배지는 마치 암호처럼 그들의 정체를 암시했다. 그들은 숙련된 경호원들처럼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위풍당당한 풍채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인물을 확인한 순간 하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총리가 아닌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인물이, 그것도 예고 없이 이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카메라 플래시조차 터지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국무총리는 주위를 둘러보거나 다른 하객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서 있는 김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서연 대표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총리의 입에서 나온 김서연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서연의 현재 위치를 증명했다.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총리가 직접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여자. 방금 전까지 천안 노점상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당하던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었다. 서연 역시 예를 갖춰 총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닙니다. 총리님,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이런 일이 그녀에게는 일상이라는 듯 태연했다. 총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추하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아사 인수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 대표님,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쾌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표님의 용단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으며 조만간 따로 자리를 마련해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사 인수, 대통령. 총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핵폭탄급 파괴력을 지니고 식장을 강타했다. 방금 전 윤 실장이 보여준 태블릿 속 뉴스가 순식간에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S&K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과 베일에 쌓인 투자자 하스의 정체, 그리고 눈앞의 신부 김서연이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명희 여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시시각각 핏기가 가시더니 이제는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다. 천한 것, 노점상, 더러운 돈,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가 당황하며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최 여사의 정신은 반쯤 나가 있는 듯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라하고 가엾어 보였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나타난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엄청난 배경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녀가 홀로 감당했을 무게와 고독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편견에 휩쓸렸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참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하객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총리의 등장과 발언으로 모든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자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김서연과 S&K 인베스트먼트, A사 인수권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상에, S&K 대표가 저 여자였다니. A사를 인수했다는 그 익명의 S가, 그럼 저 신부가 어쩐지 처음부터 뭔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최 여사, 제대로 임자 만났네. 저런 거물을 건드리다니. 몇몇 발 빠른 경제계 인사들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어떻게든 서연과 혹은 S&K 인베스트먼트 관계자들과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최명희 여사 옆에서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서연을 험담하던 이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최대한 몸을 낮추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가 이 순간만큼은 김서연이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런 엄청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한 안쓰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부모님을 향해 잠시 눈길을 돌려 괜찮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총리와의 짧은 대화가 끝나자 이번에는 SNK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미처 하객으로 초대받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듯한 국내외 기업 대표들이 줄을 지어 서연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했다. 그들 중에는 태강건설의 주요 협력사 대표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최명희 여사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서연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최명희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 버티고 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절망과 공포, 그리고 처절한 후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이가 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하늘을 나는 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서연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아부, 그리고 경애의 시선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실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요란했던 식장 안은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에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먼저 오늘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최명희 여사가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원망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연민마저 느껴졌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든 결정권은 이제 김서연에게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연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시선이 총리와 그리고 식장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들이 바로 그녀가 계획한 새로운 판의 주인공들이 될 터였다. 30분 전 한낱 노점상 출신으로 매도당했던 여자는 이제 거대한 게임의 판을 새로 짜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다. 예고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서연의 입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랜드 볼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결혼식의 신부였던 여인,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그녀가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국무총리마저 예의를 갖추는 인물, 글로벌 IT 기업을 단숨에 인수하는 자금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스러움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미스터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다. 서연은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윤 실장에게 눈짓했다. 윤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열어
단상 위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SNK 인베스트먼트의 로고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회 환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떠올랐다. 오늘 이 자리는 본래 저와 박지훈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훈을 한번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시간에 모셔온 하객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던 그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SNK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작은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 지원, 차세대 기술 R&D 투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프로젝트마다 책정된 예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으며 그 계획의 치밀함과 비전의 원대함은 듣는 이들을 압도했다. 특히 최첨단 기술 연구, 단지 조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국무총리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관심을 표명할 정도였다. 이것이 그녀의 제안이었다. 개인적인 모욕과 파탄난 결혼식의 현장을 순식간에 국가적 아젠다를 논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포럼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울부짖거나 가해자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이 상황 자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최명희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미래 성장 동력, 사회 환원, 천문학적인 투자, 자신이 그토록 천하다고 경멸했던 노점상 출신의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태강건설 안주인,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들이 김서연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한낱 종이조각처럼 구겨지고 찢겨나가는 것을 그녀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데브. 결국 최 여사의 입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화려했던 업스타일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한때 우아함과 고고함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처절하게 무너진 허영심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다 망쳤어. 그녀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웅장했던 그랜드 볼룸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시선만이 그녀를 향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다. 박지훈의 아버지이자 태강건설의 회장인 박만호는 굳은 얼굴로 아내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복잡한 심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오만함과 편협함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김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잠재력,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가 태강건설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아내를 원망했다. 동시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비서는 고개를 숙인 뒤 급히 자리를 떴다. 아마도 태강건설의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라도 소집하려는 것이리라. 박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단상 위에 김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서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정도의 인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치를 떨었고 동시에 서연의 놀라운 능력과 대처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무어라 말을 건네려 했지만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서연은 최명희 여사의 통곡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고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었다. 하객들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기심을 넘어 사업가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서연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윤 실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추후 미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혼식장은 어느새 S&K 인베스트먼트의 대규모 투자 설명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위대한 성취와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경탄과 존경의 표시였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발표드린 프로젝트들은 S&K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에게는 아픔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발판 삼아 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명희 여사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최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아까보다 많이 잦아들어 있었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조자의 눈빛이었다. 오늘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된 식사는 편히 즐기시길 바라며 S&K 인베스트먼트에서 마련한 작은 기념품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호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객들에게 식사를 안내하고 정교하게 포장된 기념품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기념품 안에는 S&K 인베스트먼트의 로고가 새겨진 고급 만년필과 함께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가 들어있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그녀의 계획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최명희 여사의 허영은 산산조각 났다. 태강건설 박씨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김서연은 그 모든 폐허 위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별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천안 노점상 출신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S&K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김서연이었다. 김서연이 공식적으로 결혼식 취소를 선언하고 그 자리를 S&K 인베스트먼트의 비전 선포식으로 마무리했을 때 그랜드 볼룸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식사를 즐기면서도 방금 전 목격한 드라마틱한 반전과 김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국무총리는 김서연과 짧게 몇 마디를 더 나눈 뒤 수행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고, 그의 퇴장은 다시 한번 김서연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박지훈은 망부석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SNK 인베스트먼트의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거나 윤 실장을 비롯한 SNK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명함을 건네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결혼식 피로 연장이었을 공간은 이제 김서연이라는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사랑하는 여자, 김서연. 그녀는 그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강인하며 눈부신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그런 면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반대와 사회적 시선 앞에서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보다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녀가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는 동안 그는 무력했다. 고개를 돌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 최명희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망가진 자존심과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민과 원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박만호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연신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마도 태강건설에 닥쳐올 후폭풍을 직감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리라. 여동생 지혜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과 어머니,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가족의 모습이었다. 선택의 기로. 지우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가족을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염치 없지만 서연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서연이었다.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마침내 서연의 앞에 선 지우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오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말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양해를 구한 뒤 지훈을 데리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 하세요. 하실 말씀. 서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지훈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진심이었다.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당신이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저는 당신을 믿고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당신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저는 지훈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지훈 씨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오늘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훈 씨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연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께도 제가 어떻게든. 지훈이 애원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바로잡는다고요? 무엇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지훈 씨,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겠어요?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깊은 체념과 피로감이었다. 그리고 어머님, 지훈 씨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뿐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다. 명백한 작별의 신호였다. 가보세요.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세요. 지금 지훈 씨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그것일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하객들 사이로 돌아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한편 박만호 회장은 태강건설의 주가 상황과 언론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사색이 되어갔다. 태강건설 예비 며느리 갑질 논란으로 주가 폭락. SNK 김서연 대표. 과거 태강건설과 악연. 박만호 회장 리더십 위기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주요 협력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왔고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명희 여사의 오만한 행동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태강건설의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과거 최명희 여사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그녀의 이너서클에 들어가려 애썼던 사교계 명사들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를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그녀를 험담하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저럴 줄 알았어. 분수를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권력의 이동은 이토록 빠르고 비정했다. 일부 눈치 빠른 하객들은 이미 김서연에게 접근해 SNK 인베스트먼트와의 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 김서연을 무시했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새로운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노골적인 욕망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면서도 특유의 차분함과 냉철함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박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 최명희 여사에게 다가갔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최 여사는 아들의 온기에 그제야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듯 지훈의 품에 기대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서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무너진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의 죄를 자신이 대신 속죄해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서연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리라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가혹하고도 외로운 길이었다. 김서연의 결혼 취소 선언과 SNK 인베스트먼트의 비전 발표가 마무리된 후 에로텔 그랜드 볼룸의 피로연은 기묘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최고급 음식과 와인을 즐겼지만 대화의 주제는 온통 김서연과 그녀의 회사, 그리고 처참하게 몰락한 박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김서연은 윤 실장을 비롯한 SNK 임직원들과 함께 주요 인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제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의 그것처럼 자연스럽고 위엄이 넘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조용히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다. 윤 실장과 몇몇 경호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당당했고, 표정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오늘 하루,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과 가장 극적인 반전을 동시에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듯했다. 채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화려한 호텔 건물을 돌아보았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씨 일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호텔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명희 여사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아들 지훈과 딸 지혜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박만호 회장은 굳은 얼굴로 연신 어딘가에 전화를 걸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이 탄 차가 호텔을 떠날 때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간의 주목을 받던 명문가의 결혼식이 이제는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박만호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강건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폭락 조짐을 보였고, 주요 언론사들은 재벌가 갑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했지만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명희 여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의 관심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빠르게 옮겨갔지만 그날의 사건이 남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명희 여사는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그림자처럼 자신의 저택 안에 갇혀 지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편 박만호 회장과의 관계도 거의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자존심과 허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뼈저린 후회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다. 쓰라린 교훈이었다. 태강건설은 예상대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주요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박만호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들 박지훈은 법무법인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경영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과거에 나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협력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썼다. 그것은 어머니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만의 방식이기도 했다. 한편 김서연과 SNK 인베스트먼트는 승승장구했다. 그날 발표했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회 환원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침체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전을 밝혔고, 그녀의 진솔하고 당당한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투자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노점상 출신의 신화.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한 한 행사장. 수많은 명사들과 기업인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김서연도 참석해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과거와 같은 호기심이나 경외감보다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한 남자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훈이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한 한 명의 어른으로 서 있었다. 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 구석,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선선한 가을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지훈 씨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태강건설 소식 듣고 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 오늘 제가 찾아온 건 염치 없는 부탁이나 변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해 당신에게 줬던 깊은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가식이나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와 실망은 이미 시간 속에 많이 희석되었지만 상처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과와는 별개로 태강건설이 SNK 인베스트먼트가 추진 중인 사회공헌 사업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아직 회사가 많이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조건이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저희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작은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태강건설 명의로 발행된 기부 약정서가 들어 있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지금 태강건설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체념도 서려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훈 씨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강건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용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 씨,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어떤 답도 드릴 수 없어요.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고요.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 저는 기다릴 겁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당신이 저에게 실망했던 모습이 아닌 조금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겠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훈 씨는 지훈 씨의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요. 그녀는 지훈에게 봉투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의 씨앗을 남겨둔 그녀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순수하게 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 반가웠어요. 지훈 씨, 그리고 힘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김서연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눈부시게.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가치는 배경이나 허울 좋은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만과 편견은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쓰라린 진리를. 화려했지만 위태로웠던 결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김서연이라는 한 여성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세상은 오늘보다 더 나은 곳이 되리라는 희망이었다.